예, 글쓰기 3주 2차 시 합시다. 1차 시에는 글쓰기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설명했습니다. 중간 시험 대체 그 과제의 주제를 3주차 수업에서 내겠다라고 안내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3주차 수업을 좀 더, 뭐, 어느 차 수업이든, 어느 주 수업이든 잘 들어야 되겠지만, 일단 시험 범위는, 중간 시험과 관련해서는 대체 과제로 하지만, 하여튼 3주차 내용이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아, 2차 시는 이제 우리 학교 그 글쓰기 교재에서 이렇게 내가 스캔을 해가지고 지금 수업 자료로 삼았습니다. 2차 시하고 3차 시는 그렇게 할 겁니다. 2차 시는 공동체와 글쓰기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3차 시에는 좋은 글은 어떤 글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2차 시 자료 봅시다. 공동체와 글쓰기 윤리. 일단 학문 정직성과 글쓰기 윤리 그랬습니다. 아, 학문 공동체, 예, 대학을 이야기합니다. 대학을. 학문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글을 쓰게 되더라. 이때 다른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만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소개서 쓰는 경우, 그러겠죠? 자아 성찰 에세이 쓰는 경우는 뭐, 근데 이것도 내가 웃음이 나네. 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한 학기에 18학점 정도씩 공부를 하죠? 그러면 3, 6, 18, 습기 과목 정도, 일반적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과목마다 과제도 많고, 힘들기도 하죠. 또 되게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빕스도 전에 한 번씩 가면 그 우리 알바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나는 이제 잘 모르기도 하죠. 수업을 뭐, 전学학기 또는 작년 이렇게 들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알바하다가 아는 체도 하고, 그래서 그 레모네이드, 그 달짝지근한 거 하나씩 갖다 주고, 그러기도 하던데, 하여튼 뭐,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알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일거라고 내가 이제 감안을 하긴 하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 대면 수업할 때죠. 그 지금은 벌써 이제 2021학년도 2학기까지 하면 4학기째, 2년째 이렇게 비대면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 이전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글쓰기 과제를 이제 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서 그 제출을 받고 이제 꼼꼼하게 내가 또 읽고 또 그 다음 수업에 시간을 내서 학생들 한 명씩 이제 이렇게 그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 앉아서 이제 한 5분씩 첨삭을 또 해줬어요. 근데 그 전에 첨삭하기 전에 내가 이제 또 성적도 또 이렇게 그 계산도 하고 기록도 해야 되니까 또 이제 그래서 어떤 부분이 참 좋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좀 보완해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미리 읽을 거 아니에요. 미리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소개 글이 었을 거야 아마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글을 읽다 보면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그 리포트를 읽다 보면 비슷한 게 가끔씩 보여요. 예, 비슷한 게. 그게 이제 뭐, 감상문이라든가 하여튼 뭐 글을 보면 워낙 그 인터넷에 뭐다 없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거, 그러면 몇 개 문단이 그대로인 거, 이건 다 이제 인터넷에서 긁어왔다는 것으로 알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은 자기소개 글도 똑같으면 어떻게 돼? 이건 아니잖아. 그쵸? 다른 글은, 근데 자기소개 글이 어떻게 거의 같냐고. 그래서, 이거 내가 이제 표시를 해놓고 둘을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내가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쵸? 어. 자기소개하는 글까지 거의 비슷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쵸? 그건 아니지. 하여튼 다시 자료 갑시다. 하여튼 대부분의 그 2차 시도 이야기했지만 글을 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글을 많이 읽고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때 표절과 인용의 경계가 이제 잘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학문 정직성과 연구 글쓰기 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요해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교수들도 그 학술 논문을 굉장히 많이, 아니 이제 뭐 많이라기보다는 일정하게 그 실적으로 업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사실은 교수 연구자라면 연구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가 뭐겠습니까? 작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문학과 인간 수업에서 내가 했던 말인데, 작가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작가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죠. 작가라고 할 때. 그 밖은 이제 또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이제 달리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작가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작가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게 필요해요. 어, 그런데 이제 교수자들은 강의와 연구가 또 자신의 책무죠.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강의를 나는 잘 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논문을 뭐 공부를 하고 연구 논문을 부지런히 발표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그 수업의 어떤 질이 높아져요, 실제로. 이건 뭐 이제 우리가 그 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줌을 활용해서 이 비대면 학습 그 워크숍, 교수법 워크숍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전남대학교에서도. 그런데 교수법 솔직히 그렇게 큰 도움 안 돼요. 솔직히. 그것도 이제 그 워크숍에 몇 회나 참여했는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실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맨날 이제 신청을 해서 보는데 사실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되게 이제 그 교수법 워크숍에 나와서 이제 강사로 오는 교수들이 보면 다 교육학과 대부분 출신인데 그건 하나의 테크닉이거든요. 그걸 내가 전혀 무시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글쓰기에서도 하나의 지침은 필요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에요. 내용. 수업의 내용을, 그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업의 질의 문제를 가장 이제 문제 삼고 있고 염려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다음에 캠퍼스에서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문제도 있긴 했지만 이건 뭐 이제 아마 내년 학기 가면 해소될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의 질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뭐 한 10년 전, 20년 전 썼던 뭐 글, 책을 가지고 계속 줄기차게 강의하는 그런 교수들도 있죠. 형편없는 교수들이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공부할 것을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연구 논문도 부지런히 써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그런 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선행 연구라고 하거든요. 선행 연구.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그 주제에 관련된 선행 연구 논문들을 내가 이제 읽고 또 적절하게 인용해 가면서 내 주장의 어떤 그 논지를 내가 논지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근거로 삼는 그런 이제 인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이제 일단 주로 정치인들이 그러죠. 정치인들과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교수 출신들이 장관에 임용될 때 늘 문제가 되는 게 참 다양하죠.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참 부도덕한 게 아주 많긴 하지만 이제 이 교수 출신들의 경우에는 뭐가 이제 늘 문제가 됩니까? 연구 부정이죠. 연구 부정. 이제 그 되게 이제 이공계열 쪽에서는 자연계열 쪽에서는 연구실에 그 연구비를 학생들에게 이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걸 되돌려 받아서 스스로 뭐 착복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연구 결과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손가락 얹어가지고 공동 연구자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그야말로 비양심적인 것도 있고.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표절이죠, 표절. 다른 사람의 글을 이렇게 갖다가 쓰면서 인용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쓰는 것을 표절이라고 하거든요. 표절은 뭐냐면 도둑질이에요. 글 도둑질을 표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워낙 문제가 되니까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그 연구 윤리를 강화하죠. 그래서 우리도 논문을 이제 써서 학술지에 이제 투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 사람의 심사위원이 이제 무기명으로 이렇게 심사해서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게재가 되고 안 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 학술제 이제 내가 완성된 논문을 투고할 때 한국연구재단에 그 시스템이 있어요. 유사도 검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썼던 다른 사람의 글과 내가 지금 쓴 글이 이제 그 표절률, 쉽게 말하면 표절률, 그게 이제 아주 정확하게, 그냥 되게 우리가 논문을 하나, 학술 논문을 쓰면 200정고지로 120장 내외 정도 되거든요. A4로 하면 15장 정도 아마 얼추 그렇게 될 거예요. 15장 뭐 이쪽 아래. 그런데 그 많은 분량을 그 유사도 검사 시스템에다가 이제 파일을 올리면 금방 한 2, 3분? 예, 그 정도면 이렇게 표절률. 아주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문장을 이렇게 표절 어느 문장이 똑같고 100% 같고 어느 문장이 표절이 의심되고 뭐 이런 유사도 검사치가 금방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첨부해서 이제 논문을 투고해야 심사에 들어가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유사도가 보통 15%, 어떤 학교는 10%, 학회에서는 10%를 보기도 하던데 되게 15%, 20%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좀 기계로 이를테면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라서 좀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단순히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꼼꼼히 보면 유사도 검사 결과지를 한번 보면 이게 참고를 어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을 하고 그 인용의 출처를 밝히거든요. 밝힐 때 그것까지도 유사도로 이렇게 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문장 유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그 수치만 가지고 유사도를 보는 것은 좀 불합리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시 이제 원래 이 자료 돌아가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는 바로 이제 다시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글을, 소위 선행 연구를 반드시 읽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글을 중에서 인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인용의 출처를 밝혀야 표절이 아니고 인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절과 인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 3주 2차 시의 공동체 글쓰기 윤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소개서까지 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비슷하게 써오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글쓰기 수업이니까 직접 이제 자기 자신의 글로 써야 돼요. 우리가 수업에서 내는 A4 한두 장에 아주 적은 분량의 글이라도 내 이름을, 응? 제목 밑에 내 이름 넣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교수한테 제출하는 그런 리포트인데 성의 있게 써야 되겠죠, 공부해서. 왜냐하면 그 자신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좁아요. 대학도 좁고 사회도 좁고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마주할지 모르고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그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더 보충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르코 창작 기금이라고 하는 거, 작가들에게 시, 소설 뭐 이런 작품을 이제 제출받고 창작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이라고 1,0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들에게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상이에요. 큰 상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내가 2차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을 하면서
참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심사위원을 하면서 이제 그 무기미 이제 1차는 무기명으로 해서 넘어오거든요. 2차는 이제 그 사람의 이름까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낸 소위 그 이제 창작 계획서까지, 그다음에 기존에 발표했던 작품, 그다음에 지금의 심사용 이제 작품 이런 게 다, 그러니까 2차 심사 때는 그 제출한 작가에 관한 것들을 다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아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작품만을 보느냐, 그게 참 딜레마이기도 해.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죠. 작가고 교수고 지식인이고 그런 어떤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기는 되더라고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과제를 낼 때, 성의 있게 낼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누군가에게 보여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굳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연을 맺은 누군가와 관계를 굳이 나쁘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신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성의 있게 써라.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좀 문제가 되는, 이거 리포트를 표제를 해서 냈다거나 이런 경우는 기억에 남겠죠. 실제로 또 어떤 수업에서 이제 그 2학년인가 1학년인가 학생이었는데 과제를 아주 잘 썼어요. 이 글을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냥 그 교수 연구자들이 쓰는 논문 못지않게, 글을 깊이 있게 잘 썼더라고요. 근데 의심이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대학교 1, 2학년 학생의 지적 능력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글을 쓸 수는 없을 텐데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또 모르잖아요. 이건 본인이 쓸 수도 있고. 그럼 나는 이제 성적도 평가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성적을 잠시 유보해놓고, 이제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그 학생을 만나서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나는 항상 리포트를 이제 읽으면 메모를 잘 해놨다가 이제 그 강의실에서 시간을 내서 학생들에게 1대1로 이렇게 한 5분 정도 시간 내서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그 학생한테 내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어, 네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네가 이 글을 직접 썼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직접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솔직하게, 어, 솔직히 이렇게 그 깊이 있는 글을 쓰기는 쉽지 않을 텐데, 학부생이. 그래서 내가 좀 어, 고민을 좀 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느냐라고 이제 과정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광주 교도소장이어서, 어, 그래서, 어, 이제 어떤 법률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재소자의 인권이라든가 그 주제는 솔직히 잘 기억나잖아요.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한 5, 6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자기 아버지가 광주교도소장이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도, 아버지가 이제 책도 많고 그래서 나도 그 아버지의 책도 좀 보고 그래서 관심도 많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학생한테 거짓말을 하고 말을 근거는 없고 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하긴 했어요. 그랬구나. 좋은 글이다라고 인정을 했긴 했는데, 그래서 성적은 뭐, 그대로 줄 수밖에 없었어요. 잘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계속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이건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아버지가 써줬는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글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적절하게 편집을 해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아버지가 광주교도소장이라고 하는 그 교정 공무원 높은 직위에 있고 관련된 자료도 많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이 남학생인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관심 분야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 학생의 말이 옳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었는데, 근데 글을 그 정도로 잘 쓸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너무 잘 써도 문제겠네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정말 예외적인 경우였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경우인데 자기가 썼다고 이제 말을 하니까 인정하지 않을 방법은 없었고, 참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글을 읽고 평가하고 하는 문제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근데 어쨌든 그 글쓰기 윤리와 관련해서는 창문을 좀 닫고 올게요. 미안합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예, 예, 하여튼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 본래의 글쓰기 윤리와 관련해서 보면, 그러니까 글을 성의 있게 쓰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학교에서 우리 전남대학교 에서 그 연구 부정 행위를 이제 9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보니까 위조, 이제 위조가 뭐냐? 위조가 저거 넘어가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이렇게 예. 예, 예, 예. 위조는 자꾸 넘어가네. 위조, 변조.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자료 보고 확인하세요. 위조, 변조. 그 다음에 뭐 표절, 표절. 그 다음에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저자 표시. 그다음에 중복 게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과 관련해서 수업에서 과정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다른 것을 다 하기는 다른 것에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할 것, 그것만 유의하면 돼. 물론 이제 그것도 꼼꼼히 들어가면 그 이제 학술제마다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 그 겹다운표를 인용한 부분을 겹다운표로 반드시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좀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그런 학회지가 있고, 그냥 이제 각주 표시만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이 중요하니까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그래서 표절은 나무가 훔친다 뭐 이런 얘기고, 보면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지금 내가 여기다 쓸 수가 없어서 글로 쓸 수가 지금 있는 게 아니어서 어, 따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군요. 아마 할 거예요. 그 4주차, 5주차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2주차 리포트 작성부 특강을 할 때 아마 출처 인용에 대해서 설명해 줬을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또 나중에 하여튼 그 다시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 줄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교양으로서의 글쓰기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공계 학생들을 이번 학기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제물 글쓰기의 분량을 그 부담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A4 한 장 정도 분량에 하기 때문에 인용의 출처를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공부니까 그건 설명을 따로 내가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하나 있냐면 중복 제출. 이것도 우리 수업에서 실제로 많이 가끔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 글쓰기 수업 말고, 그러니까 우리 글쓰기 수업에서 나중에 그 독후감과 비평문과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비평문을 써내게 할 것인데, 독후감과 비평문이 거의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교양 수업에서, 예컨대 이제 문학 수업에서 우리 글쓰기 이번 학기 보니까 글쓰기 공부를 하면서 또 내가 이제 하고 있는 뭐 문학과 인간이라든가 이런 수업에 같이 듣는 친구들은 아마 물론 지금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없는 것 같기도 하던데 되게 이제 있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과목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글쓰기 수업은 나한테 듣지만 우리 전남대학교의 이제 교양 과목들 들어야 되는, 이를테면 뭐 한국인의 삶과 문학, 줄여서 한산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교양 과목들이 들어있죠. 그다음에 또 철학의 이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교양 수업에서도 또 이제 어떤 책 읽기와 관련된 독서 감상문과 관련된 과제를 내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짐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A 과목에 냈던 과제물을 B 과목에 낸단 말이에요.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냈던 그
과제물을, 예컨대 독서 감상문을 또는 영화 비평문을 이 글쓰기 과목에서도 과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모르죠. 알 수 없죠. 솔직히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여러 명의 친구가 같은 과제를 낸다 이러냐. 같은. 근데 뭐 어떤 영화를 특정한 영화를 이제 보고 뭐 철학 교실에서 철학 그 과목에서 아마 교환 과목에서 되게 교수들 그러던데 뭐 어떤 과목 어떤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속에 들어있는 어떤 뭐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상문을 써서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반에 뭐 한 4, 50명 교환 과목 그러니까 이제 다 그 똑같은 그 어떤 영화를 보고 써냈던 리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글쓰기를 듣는 친구들도 한 서너 명, 한 여덟 명이 똑같은 그 이를테면 주제의 과제물을 내요. 그러면 그건 뻔한 거죠. 어떻게 똑같은 왜냐하면 내가 우리 글쓰기 분반에서 어, 독서 감상문이든 영화 비평문이든 특정한 것을 제시해 주면서 나는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그 텍스트는 자유롭게 선택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복 제출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죠. 이런 것들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주의할 것만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 공동체 안에서 글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생활에서 타인과 건전하게 소통하면서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도 글쓰기 윤리가 필요하다. 뭐 온라인상에서 이것까지는 지금 설명하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여기서. 네. 자, 이제 뭐 일단 그 그러니까 글쓰기 윤리의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죠. 결국은 우리 3주 2차 시에서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수업의 실제적인 어떤 과제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 인용의 출처를 밝혀서 표절 시비에 휘말리지 말 것. 두 번째는 다른 과목에 냈던 과제물을 중복해서 내지 말 것. 굉장히 이제 불성실한 것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뭐 성의 있게 써서 낼 것. 이 정도.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인형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아마도 2주차 리포트 특강 때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음 기회에 내가 또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는 걸로. 알겠죠?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3주 2차 시 글쓰기 윤리는 이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는지 충분히 알아들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